안녕하세요. 준장입니다. 예, 또 이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내랑 아이들은 지금 일본에 일시귀국에 있는 상황이고, 주말에 항상 저희가 찍던 영상을 찍을 수가 없게 돼서 이렇게 또 부득이 또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좀 약간 특별편 개념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오늘 찍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제가 한일 부부니까 한일 부부를 주제로 해서 10년, 이제 딱 10년 됐어요. 만으로 결혼한 지. 만으로 딱 10년 됐는데, 결혼을 딱 하니까 어떻게 이 10년 동안 느낀 점, 그리고 좋은 점보다는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요즘에 이제 그런 말들은 이제 많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 상에 일본 여자의 좋은 점, 한일 부부의 다 이제 아름다운 모습들, 좋은 모습들만 이제 많이 이제 영상에 나오다 보니까 저는 좀 현실적인 내용들을 좀 주제로 좀 말씀을 좀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나는 진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거야. 근데 일본 여자들은 뭐 이렇게 뭐 되게 남편을 막 받들어주고 순종적이고 뭐 되게 뭐 마인드가 착하고 뭐 이런 이제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일반적인 일본 여성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 또 있지만, 저는 그거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일본 여자가 모두 다 그렇게 그런 인터넷에 있는 그런 이미지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 여자분들이 모두가 뭐 다 뭐 이렇게 뭐 된장녀 뭐 김치녀 뭐 이렇게 막 되게 안 좋은, 지금 좀 너무 제가 봤을 때 좀 일방적으로 좀 그런 이미지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해서, 저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좋은 분은 좋아요. 좋은 분은 좋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 결혼을 이라는 게 더 힘들어요. 일단은 어떤 부분에서 힘드냐 하면은, 저는 이제 한일 부부니까 한일 부부에 한해서만, 한국과 일본의 커플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제일 한일 부부가 힘든 게 뭐냐면,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이제 되게 포괄적으로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역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나라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집안의 뭐 환경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완전 진짜 집안 저희 그 가정 환경이 제가 자라온 환경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환경하고 전혀 다른 것도 있고,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이라는 어떤 이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 그것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결혼해서 진짜 몇 년 동안 한 5년 가까이는 진짜 왜 그러지?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상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인끼리 결혼하는 것보다 넘어야 되는 허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더 느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라가 와이프가 이제 일본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태어나서 나고 자라고, 또 심지어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도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6, 7년 정도 하면서 좀 모든 터전이 다 일본에 있는데 저 하나만 보고 이제 한국에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결혼한 해에 바로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육아가 시작되고, 한 2살 터울로 또 그러니까 육아가 끝날 때쯤 되니까 둘째가 또 나오고, 또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저희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냥 계속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허무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한국에 대해서 좀 적응할 시간을 좀 갖고, 뭐, 요즘에는 뭐 젊은 분들은 이제 한국에 유학도 오고 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 활동이라든지, 뭐, 한국어도 잘 습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상대방을 만나고 하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로 그냥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죠.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좀 이제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라고 하고, 그리고 가족을 더 중요시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친구랑 이제 그러니까 지인이랑 만날 약속이 있어도 가족이랑 모임이가 갑자기 이제 생기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부르거나 하면은 야, 미안하다. 야, 나 부모님 불러서 가봐야겠다. 오늘 좀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면은 저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그래, 그래, 그래. 나중에 우리 다음에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저희 와이프의 경우는 반대예요. 그리고 제 회사, 저도 회사가 지금 일본계 회사인데 그 일본인 분들한테 들은 얘기도 왜 집안일 때문에 갑자기 휴가를 내고 집에 가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왜 사적인 전화를 핸드폰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일본은. 지금, 그러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본 명함에는 핸드폰 번호가 없습니다, 개인 핸드폰 번호가. 그리고 회사에서 당연히 핸드폰에 대한 그 비용 지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핸드폰을 회사에서 보는 것도 일단 안 돼요. 일단 없고, 그리고 연락도 그렇게 막 카톡이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메신저를 통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남편이나 와이프가 회사에 가 있으면 절대 일절 연락을 안 합니다. 정말 큰일이 나지 않은 이상.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고, 저희 그 장인 장모님께서도 오늘 갑자기 이제 우리 딸이 보고 싶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뭐 같이 식사할래?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미안해, 나 오늘 약속 있어, 일 있어, 뭐 선약이 있어, 이러면은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집안은 또 이제 더 심해요. 그게 그러니까 가족 우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어디 주말에 이제 어디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나 누님들이 야, 와, 밥이나 먹자 이러면은 저는 그냥 그래, 생각 없이 그냥 알았어, 갈게 하고 애들 데리고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아니 왜 먼저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제 갈등이 있었던 케이스가 되게 많았고, 일단 좀 그게 좀 어떤 걸 더 중시하느냐, 가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은 그런 사회생활을 더 중시하느냐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일본과 한국이 좀 다른 점이 있어서, 거기서 좀 많이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한일 부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일본인이다 보니까 한일 부부들을 어떻게 다 인스타나 이런 데 연결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보면은 거진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일본인 와이프분들이 일본에 돌아가고 싶어해. 한국에서 생활을 되게 힘들어해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에 가서 한 3년 정도 이제 유학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리고 가끔 또 가면서 또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되게 좀 온순하다고 해야 되나? 예, 한국에 비해서 한국은 좀 이제 뭔가 그거잖아요. 약육강식 뭐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뭔가 세 보여야 되고, 좀 남한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좀 뭔가 내 걸 내가 챙겨야 되고 막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일본은 이게 막 예, 스미마생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쿠키라고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공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분위기, 지금 여기에 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한, 그리고 민폐 끼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 되게 막 이렇게 막 양보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도서 하면서 양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너무, 이게 밖에 나가서 뭐 장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어딜 나가서 이제 어디 뭐 그런
좀 붐비는 곳을 가든 뭘 하든, 그러니까 되게 거리도 좀 이렇게 상대방을 좀, 그러니까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더 배려를 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제 디포트 값인 거예요. 딱. 근데 한국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일본인이 생각하는 거리감보다 훨씬 가까운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예전에 영상에서도 찍은 거였는데, 이렇게 약간 어깨 부딪히고, 이렇게 뭐 어디 이제 좀 붐비는 데 가면 이제 부딪히고, 그런 게 이제 일상 다반사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적응을 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뭐 한국에 무슨 뭐 직장이 있거나 어떤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거진 다 일본을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국인이니까,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여기서 인내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정신적으로 좀 힘들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 와이프랑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진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나오는데 불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역사적인 충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가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가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독도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내 입장에서는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 이제 댓글에 보면은 왜 한국말 못하냐, 한국말 좀 해라,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 해야지, 막 이렇게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이제 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아내가 한국에 뭐 유학 온 적도 없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랑 일본에서 이제 현지에서 만난 상태 그대로 해서 결혼해서 한국에 왔는데, 바로 저희는 이제 첫째가 바로 태어났어요. 바로 태어나고, 또 조금 이제 2년 터울도 안 돼서 둘째가 또 태어나다 보니까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막 그럴 시간이 뭐 거의 없었습니다. 예. 뭐 그게 뭐 변명이라면 변명 같지만, 뭐 첫째 계속 집에서 육아하고, 뭐 계속 뭐 저희는 또 심지어 전업 주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나 뭐 와이프 부모님이 와서 애들 뭐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희 부부가 온전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아도 그렇고 세라도 그렇고 누구 손 안 빌리고 저희가 다 이제 지금 이 나이까지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거진 지금까지 시간을 계속 다 투입을 했고, 네. 기초적인 대화들, 뭐 장 보는데 필요한 것들,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쇼핑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가게 가서 그런 이제 기본적인 대화나 회화는 이제 다 가능하긴 한데, 이제 영상에서는 저희 집에서는, 집안에서는 일본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본어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뭐 각자 이제 저 회사 갔을 때 아니면 애들 학교 갔을 때, 예, 이럴 때는 한국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환경이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거의 네이티브 정도로 할 수 있게 된 이 계기가, 집에서는 무조건 엄마랑 일본어로만 하고 저랑도 처음에는 일본어로만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능수능란하게 한국어 일본어를 이제 구사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편하게 애들한테 한국말로 할 때도 있고 일본어로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한국어가 좀 더 많고요. 와이프는 아이들한테 일본어로 얘기하고, 그게 그냥 딱 어느 정도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지금 뭐 크게 불편한 점도 없고, 아내도 이렇게 영상 찍을 때는 오히려 좀 본인이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 한국말을 쓰는 걸. 제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할 때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옆에서는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말은 좀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본인이 좀 민망해 한다고 좀 해야 되나?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가족의 이런 아이덴티티니까, 정체성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뭐 굳이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 해야지 뭐 애들 뭐 그런 말씀들은 좀, 예,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좋은 점은 이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이렇게 한 달, 두 달 일시기국을 이제 하는데, 그 동안에 제가 참 1년 동안 이제 주말에 아이들하고 이제 어디 가고 뭐 하고 뭐 그리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집에서 이제 서포트 하는 것들이 이제 가 있는 동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지 못했던, 일단은 재충전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좀 그동안 미뤄왔던 이제 지인들하고 만남이 뭐, 그러니까 모임가 만난다든지 아니면 하지 못했던 거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좀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기로 저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이제 또 이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뭔가 이 다시 또 이제 이런 게 이제 맨날 같이 있으면서 막 이렇게 투닥투닥거리던 게 또 이제 쫙 없다 보면은 이게 또 감정도 또 다시 또 리셋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제 부부라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한두 달 정도, 1년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되게 서로에 대한 이제 마음도 좀 정리가 되고, 예, 좀 이게 왜 같이 살면은 계속 좋은 거 싫은 거 다 보면서 좀 이제 쌓여가는 게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런 것들이 좀 더 해소가 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예, 좋은 것 같은데, 난이도를 굳이 놓고 보자면은 저는 국제 결혼이 좀 더 한국인끼리 결혼하는 경우보다 좀 높다고 봐요. 한 3배 정도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진짜 많이 했었고, 일단은 국제 결혼을 고려하시는 분 중에 그 나라의 어떤 이미지, 예, 그러니까 일본인은 이렇고 이렇다, 아니면 저 다른 나라 뭐 다른 나라는 뭐 이렇고 이렇다, 이것만, 이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막상 결혼을 생각하시거나 그러실 바엔 차라리 노력해서 한국에서 내 성격이 맞고 내 이 마음이 맞는 한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저는 난이도적으로는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만난 사람이 어쩌다 보니 일본인이야.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와, 이 사람 진짜 정말 천사다, 정말 착하다, 그리고 내 타입이다 라고 해서 만난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일본인이었을 뿐이지, 일본인이라서 만나고 싶다 이런 거는 저는 진짜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디 사람이라서 만나고 싶다 이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 나라와 나라의 그 문화적인 장벽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습이 진짜, 관습에서 이제 틀어지는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쉽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은 국적 상관없이 내가 지금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신다면은 국적은 상관없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여성상이 있어. 착하고 뭐 헌신적이고 뭐 이렇게 나만 알아봐주고 그런 사람을 원한다. 그럼 국내에도 한국 분들 중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나랑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 정말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게 더 쉽게는 좀 그런데 더 쉬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저희 리리가 원래 재작년까지는 집에 리리가 없어서 정말 혼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었는데, 리리가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나가야 됩니다. 저희 리리 산책을 나가야 돼서 저는 이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리리야, 리리. 리리야, 안녕해. 리리 안녕. 이거 봐야지.